4월 10일 메이저리그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애틀랜타는 지난 워싱턴과의 더블헤더에서 2연승을 모두 챙겨가며 시즌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는 상승 가도를 타다가 매치에게 한번 꺾였다 다시 승리를 찾아가며 시즌 5승 1패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애틀랜타부터 보시면 아쿠나 주니어, 엘비스, 프리먼, 오주나, 랄레이, 스완슨, 잭슨, 바셰, 그리고 그날 선발로 투수로 등판하게 될 이 모튼이 9번 타선에 위치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아쿠나 주니어가 분발하고 있지만 이 나머지 타선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까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 애틀랜타의 현재 타격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애틀랜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프리먼과 오주나 그리고 스완슨까지 이 많은 선수들의 활약이 더 필요한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필라델피아는 이 매쿠첸, 호스킨스, 하퍼, 리얼무토, 붐, 그레고리오스, 세고라, 헤일레이, 그리고 투수로 나오는 휠러가 9번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매쿠첸이 조금 부진하고 있지만 이 호스킨스와 하퍼, 리얼무토, 그레고리오스가 자신의 기량을 시즌 초부터 열심히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가 지금 현재 5승을 챙길 수 있는 원동력을 이들이 제공해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죠. 또한 이 휠러가 직전 등판에 투수로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했을 때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이 9번 타선에서 이 알짜배기 역할을 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 필라델피아의 타선인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선발 투수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애틀랜타에서는 찰리 모튼이,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잭 휠러가 선발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 모튼은 직전 경기에서 패배를 안고 말았죠. 5.40의 ERA로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면 휠러는 무실점 피칭을 통해 시즌 1승을 깔끔하게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 찰리 모튼 같은 경우에는 이 93마일의 페스트볼과 이 78마일의 커브볼을 주로 활용하며 간간히 던지는 커터와 이 체인지업으로 타자를 솎아내는 유형의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모튼의 주무기는 커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커브가 직전 등판에서 피안타율이 6할에 가까울 정도로 커브가 집중적으로 공략됐다라는 점이 모튼의 피칭이 망가졌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히 타격 후 반발 타구 속도랑 그리고 최고 타구 속도 그리고 강타율 모든 지표에서 분명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모튼이지만 한번 공략당했던 커브볼은 이 모튼도 버티지 못할 만큼 이 많이 경기가 꼬이게 만드는 좀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이날 이 모튼의 커브를 공략할 수 있냐가 제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휠러의 경우에는 이 97마일의 빠른 공과 이 90마일의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 그리고 80마일의 커브볼, 그리고 90마일의 체인지업을 이 골고루 던지면서 빠른 공의 구위가 좋다 보니 빠른 공의 구종을 66%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죠. 이 직전 경기에서 기록한 이 성적들을 보시더라도 이 많은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최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이 탈삼진 비율이 좋다는 것이 이 휠러가 개인 기량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고 분명히 나타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불펜 자원을 보시면 이 하루에 휴식을 취했다 보니 이 과부하는 많이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필라델피아의 경우에서 먼저 보시면 이제 브로그던이 3.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이 에이스다운 피칭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콘로드도 3이닝 동안 무실점, 그리고 킨트즐러도 2.1이닝 동안 무실점, 그리고 네리스도 4경기 나와서 4이닝 동안 무실점에 일단 1세이브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필라델피아의 불펜진도 생각보다 이 필승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멤버를 꾸리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애틀랜타도 마찬가지죠. 이 실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은 이닝을 던진 투수를 제외하고는 이제 잭슨, 그리고 존스, 그리고 이제 마자, 그리고 민터, 그리고 톰린까지 생각보다 이 필승조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애틀랜타도 불펜은 밀리지 않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이제 1선발급 선수들이 등판하는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 이 선발에서의 누가 우위를 점하고 경기 후반에 들어가냐에 따라 좀 경기 결과가 조금 확정이 되고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불펜에서 득점을 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보이는 이 양팀의 경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내일의 경기지 않나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 선발진의 활약에 따라 이 경기 결과가 영향이 많이 미치는 만큼 이 둘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찰리 모튼도 이 펜파베이에서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피칭을 해오던 투수였고, 이 커브의 활용에 따라 그날 이 언터처블의 모습도 보여주는 만큼 아직까지 이 한 번의 등판으로 이 그를 완전히 평가하기는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그의 커브가 완전히 공략당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첫 번째 등판이었고, 이 필라델피아의 타격 상황이 이 애틀랜타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은 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필라델피아의 우위가 보여지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두 팀 다 휴식기를 하루씩 가졌고, 이 불펜의 과부하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 양 팀의 필승조가 등판한다면 어느 팀이라도 이 점수를 쉽게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선발 싸움에서 먼저 이 실점하는 팀은 상당한 열세를 안고 이 경기 후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나 이 잭 킬러가 이 찰리 모튼보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결국 그 차이가 이 필라델피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2일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블랜드는 시즌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디트로이트는 3승 3패로 5할 승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클리블랜드는 가멜, 에르난데즈, 라미레즈, 로사리오, 레이에스, 네이로어, 바워스, 페레즈, 가메네즈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라미레즈를 제외한 나머지 타선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보니 이 많은 득점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있는 이 클리블랜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반면 디트로이트는 이 크로스만, 카스트로, 카브레라, 칸델라리오, 마자락, 스쿱, 바두, 라모스, 레이에스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디트로이트의 타격감이 굉장히 많이 죽은 모습입니다. 이 개막 시리즈를 양팀이 디트로이트의 홈에서 이 가져갔던 매치업인데 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된 만큼 개막전의 경기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도 양팀은 득점을 많이 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팀 내 타율들을 본다면 완전히 득점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팀의 라인업들은 서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양팀의 선발 투수는 클리블랜드의 경우 플레삭, 디트로이트의 경우 테라얀으로 선발 발표가 확정이 났습니다. 이 플레삭은 직전 경기 한 경기 등판에서 1패 방어율 3.00을 기록하고 있으며 테헤란은 1승에 1.81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 플레삭의 경우 93마일의 패스트볼과 86마일의 슬라이더 그리고 86마일의 체인지업을 주로 활용하며 이 종종 던지는 커브로 타자들의 방망이를 솎아내는 유형의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직전 경기에서 3.00의 방어율로 충분히 활약상을 이름값만큼 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리그 평균 정도의 수준의 피칭은 이어갔던 플레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스프링 트레이닝부터 플레삭에게 굉장히 불안했던 부분은 6경기를 등판하면서 피홈런이 무려 9개를 기록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이 피홈런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 플레삭에게 숙제로 다가올 것 같은 이 시즌 초반의 경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테라는 수준급으로 이 맞춰 잡는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89마일의 패스트볼을 60% 가까이 비율을 가져가며 빠른 공을 던지는데도 방어율을 1.810까지 낮추며 첫 번째 등판을 마무리를 했었죠. 그리고 81마일의 슬라이더 그리고 82마일의 체인지업 그리고 여전히 이 플랫삭과 비슷한 비율의 9%대의 이 커브볼을 구사를 하면서 타자들의 방망이를 솎아내고 있는데 이 모든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이 피안타를 허용할 수도 있고 장타를 맞을 수도 있는 이 테라한의 구위인데 그거를 얼만큼 잘 맞춰잡고 야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느냐가 이 테란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디트로이트 타격이 최근 안 좋다라는 점에서 이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그런 점은 이 플레사에게 어떻게 보면 이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양 팀의 불펜 상황을 본다면 분명히 클리블랜드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분석에서도 디트로이트의 불펜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헤롤드 카스트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불펜 투수들이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나마 자신의 몫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는 결국 이 선수 호세 시즈네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4이닝 동안 이제 3경기 나와서 2.25의 방어율로 나름 준수한 피칭을 하고 있는 이 디트로이트의 유일한 불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무실점을 이어가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맥켄지 정도만 해도 3.2이닝 동안 2.45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자기 몫은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결국 이 위트건 빼고는
모든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클리블랜드인 만큼 이 디트로이트보다는 분명히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불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양팀의 선발 투수들이 지난 경기에서 이 맞춰잡는 유형의 피칭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 선발 싸움에서 이 디트로이트가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얼만큼 버텨주느냐가 이 경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죠. 이 클리블랜드는 이 디트로이트와의 개막 시리즈를 이 원정에서 가져왔고 이번에 홈으로 불러들인 만큼 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가길 조금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불펜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선발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지키는 야구를 통해 승리를 굳혀버릴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이 클리블랜드이죠. 이 스프링 트레이닝 동안 무려 9개 홈런 허용 플랫하기 장타만 조심한다면 이 적은 점수를 내고도 효율적인 승리를 이 클리블랜드가 챙겨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분명히 이 디트로이트의 타격감이 많이 죽어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초반에 이 점수가 클리블랜드가 확실히 승기를 굳히는 점수를 내지 못하더라도 결국 경기 중후반에서 이 불펜이 올라왔을 때 이 조금 더 점수를 벌릴 수 있는 팀의 클리블랜드라고 보여지며 그에 따라 내일은 이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10일 메이저리그 텍사스와 샌디에고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사스는 류현진이 등판한 토론토를 2연승으로 꺾어대며 3승 3패 시즌 5할 승률을 맞추는 데 성공한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 샌디에고는 지난 경기에서 이 샌프란시스코에게 타격이 완전히 묶이며 패배를 하고 시즌 승률 4승 3패를 기록하게 된 샌디에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텍사스의 경우에는 이 키너팔레파, 달, 갈로, 솔락, 로에, 트레비노, 화이트, 타베라스, 켈베슨으로 이어지는 타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갈로가 시범 경기에서 보여줬던 압도적인 이 홈런 능력, 장타 능력을 필두로 해서 타선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 갈로보다 이 다른 어린 선수들의 활약으로 굉장히 많은 안타를 생산하며 득점을 올리는 현재의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이 텍사스 레인저스는 이 리그에서 토론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어린 선수들로 라인업이 구축된 만큼 이 어린 선수들의 활약이 최근에 매우 반가운 텍사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샌디에고의 경우 크로네머스, 마이어스, 마차도, 호스머, 캠프사노, 프로파, 김하성, 마테오, 팜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며 역시나 이 크로네머스와 마이어스 그리고 이 호스머 그리고 이 마테오의 역할이 굉장히 절실한 샌디에고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들어서 이 타티스 주니어가 어깨 부상으로 빠지고 김하성이 자리를 꿰차면서 조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분명히 이 스타 플레이어가 빠지면서 팀 시너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죽어버린 모습의 이 샌디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타율이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지만 팀 시너지가 안 나다 보니 이 득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이 샌디에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팀의 선발 투수는 텍사스의 경우 아리아라가, 샌디에고의 경우 이 머스그로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리아라는 이 커터, 싱커, 체인지업, 그리고 스플리터 이렇게 4개를 주로 던지고 있으며 간간히 커브를 던집니다. 이렇게 5가지의 구종을 구사하는 이 아리아라인데 대부분 이 94마일에서 95마일까지 나오는 이 싱커를 주로 던지면서 이 체인지업을 활용해서 타자들과 승부를 하는 유형의 이 아리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체인지업 말고도 이 스플리터로 해서 조금 변형된 체인지업을 던지며 이 타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유형의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도 이 아리아라는 5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다 결국 이 6회에 이 피홈런을 허용하며 좀 아쉬운 모습으로 이 첫 번째 등판을 마무리하고 이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샌디에고가 처음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이 아리아라의 투구에 낯설음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득점하는 부분이 이 샌디에고가 그렇게 많지는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이 큰 거 한 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로 등판하는 이 머스그로브는 직전 등판에서 1승을 챙기며 무실점 피칭을 했습니다. 이 92마일 페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 그리고 체인지업, 커터까지 요 머스글로브도 이 5가지의 구종을 골고루 던지면서 타자들의 방망이를 혼란을 주는 그런 유형의 피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타구 반발 속도에서부터 최고 속도까지 그리고 장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탈삼진 지표, 볼넷 지표, 헛스윙 지표에서 굉장히 이번 시즌 순조로운 스타트를 하고 있는 이 머스그로브이기 때문에 이 샌디에고가의 불펜이 아니죠. 선발에서 이 다르비슈가 계속 무너지는 스넬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머스그로브의 역할은 생각보다 샌디에고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죠.
이 양 팀의 불펜 자원을 본다면 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 텍사스는 이 양현종 선수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불펜진의 이 방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하지만 유일하게 이 웨스 벤자민이라는 이 콜이라는 신인과 함께 텍사스에서 1, 2위를 다투는 이 유망주 투수 중 한 명입니다. 이 벤자민만이 유일하게 2.1이닝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고, 이 나머지 투수들이 모두 무너져 버렸다는 점에서 이 텍사스는 불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샌디에고의 경우에는 이 스탠맨 빼고는 지금 불펜에서 등판한 투수가 이 전부 무실점 피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3이닝 이상씩 던져주는 투수들이 모두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불펜에서 어떻게 보면 타격에서의 기대값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샌디에고가 이 적은 점수라도 이 아리아라에게 아니면 이 텍사스의 불펜에게 큰 거 한 방을 통해서 리드를 잡아갈 수 있다면 이 불펜들은 분명히 그 점수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투수 싸움에서 차이가 나는 양 팀입니다. 오히려 타격에서 흐름은 이 텍사스가 더 좋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으나 이 선발과 불펜의 모든 부분에서 텍사스의 기량이 이 휴식을 취한 샌디에고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컨택적인 부분에서 텍사스도 분명히 밀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이 머스클로우의 호투에 이 샌디에고의 큰 거 한 방이 섞인다면 텍사스는 이 어렵게 낼 점수를 샌디에고가 너무 쉽게 내버리며 경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죠. 이 샌디에고의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 여파로 결전하게 된 순간부터 이 샌디에고의 타선이 많이 이 식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사스의 불펜은 붕괴하고 있고, 이 아리아라도 잘 던지다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직전 이 홈런을 허용하며 이 메이저리그 벽을 새삼 느꼈던 이 첫 번째 등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샌디에고가 이 홈런이라는 큼직한 한 방의 타격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내준 후 이 투수들의 힘을 빌려 그대로 경기를 굳혀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 샌디에고가 원정인 만큼 9회까지 공격이 보장된 시점에서 이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샌디에고의 승리로 접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